겨울마다 반복되는 독한 감기, 몇 날, 며칠을 괴롭히는 마른 기침, 약을 먹어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묵은 변비. 혹시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이 채소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감기와 장 건강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배추입니다. 배추는 단순한 김치 재료가 아닙니다. 고려 시대 의서인 향약 구급방에서도 약재처럼 활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예부터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저는 오늘 배추를 그냥 반찬이 아니라 겨울 최고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배추는 천연 진해제가 될 수도 있고 천연 변비 해결제가 될 수도 있으며 장과 기분까지 함께 살리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겨울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길게 이어지는 분들 계시죠? 특히 마른 기침이 계속되면 목 안이 화끈거리고 숨만 쉬어도 자극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기관지 점막이 염증으로 부어올라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기도가 좁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만 해도 기침이 쏟아집니다. 이때 배추를 익혀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염증 반응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추를 익히는 과정에서 점액 성분이 부드럽게 풀어지는데 이 점성이 목 점막을 코팅해 자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 공기와 점막의 마찰이 줄어들어 마른 기침이 완화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침이 줄어드는 것과 몸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왜 그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감기 후에 몸이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배추와 함께 달걀을 드시면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단백질 이용률이 매우 높아 손상된 조직 회복에 유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달걀 단백질을 기준으로 다른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정도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배추 달걀말이 형태로 만들어 보십시오. 배추를 살짝 찐 뒤 두부와 팽이버섯을 볶아 넣고 돌돌 만 다음 달걀물을 입혀 구워냅니다. 두부를 함께 넣는 이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아미노산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기 후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묵은 변비의 진짜 원인과 배추, 물김치가 왜 장까지 도달해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지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장의 연동운동과 유산균의 생존력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될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해진 변은 물 몇 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신 물의 대부분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장까지 충분한 수분이 도달하지 못하면 변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마셔도 변비가 낫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여기서 배추 물김치가 등장합니다. 배추를 물김치로 담그면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미네랄이 녹아든 농도 있는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배추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수용성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 성분들이 국물에 녹아 나오고 이 국물은 일반 물보다 대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전해질 농도를 가진 액체는 장내 수분,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을 밀어내는 힘, 즉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하면 변은 여전히 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추 물김치의 진짜 힘은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배추의 당분을 먹고 증식한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존력입니다. 시중 영양제에 많은 균이 들어있다고 해도 위산과 담즙을 통과하며 상당수가 사멸합니다. 반면 발효 식품 속 균은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를 함께 넣으면 효과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물과 만나 점성을 띠며 변을 감싸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김치를 담글 때 설탕 대신 배를 넣어 보십시오.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변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배추 한 통, 양파, 무, 사과, 그리고 배를 함께 넣고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키면 됩니다. 여름에는 하루, 겨울에는 3일 정도면 숙성이 진행됩니다. 국물에 작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발효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하루 한 컵 정도 국물과 함께 드시면 장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변비가 심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장의 운동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배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쪄먹는 방식이 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과 뇌, 기분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며칠째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데 기분까지 가라앉고 괜히 짜증이 늘어나는 날입니다. 단순히 배가 불편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장과 기분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세로토닌의 약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장의 운동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이 건조하고 점막이 약해지면 세로토닌 생성 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추찜이 의미를 가집니다. 배추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찌는 과정에서 조직이 부드러워지며 장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성분은 이와 장 점막 보호와 연관되어 연구된 바 있습니다. 손상된 점막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추가 장 점막의 토양을 준비해 준다면 돼지고기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돼지고기에는 트립토판과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전구 물질이고 티로신은 도파민 생성과 연관됩니다. 도파민은 장 운동의 속도 균형에 관여합니다. 장이 너무 느려도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리듬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리법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를 삶아 드십니다. 하지만 비타민 B6은 수용성이라 끓는 물의 상당 부분 용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변비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삶기보다는 배추와 함께 찌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 수분과 함께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찜기에 숙주를 먼저 깔고 먹기 좋게 자른 알배추를 올립니다. 그 위에 팽이버섯과 대파를 얹고 가운데에 얇은 목살이나 불고기용 고기를 펼쳐 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 8분 정도 쪄 주십시오. 고기가 익으면서 배추의 수분과 어우러져 촉촉한 찜이 완성됩니다. 소스는 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반, 알룰로스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연겨자 약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쪄낸 배추와 고기를 함께 싸서 드시면 장 점막을 보호하면서도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원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배추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생배추를 과다 섭취할 경우 요오드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배추 속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과량 섭취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배추를 단순한 반찬이 아닌 전략 식품으로 활용하는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기, 변비, 장 건강.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추는 김치 재료가 아니라 겨울철 면역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전략 식품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침이 길어지고 목이 따가울 때는 배추 달걀말이었습니다. 배추의 비타민 C와 점액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달걀과 두부의 단백질이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복기에는 양질의 단백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씹기 힘들 때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배추 달걀말이입니다. 묵은 변비로 고생할 때는 배추 물김치였습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라 미네랄이 녹아든 발효 국물이 대장까지 도달해 수분 균형을 돕고 발효 과정에서 늘어난 유산균이 장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의 펙틴과 배의 소르비톨을 더하면 변을 부드럽게 하고 이동을 돕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발효와 식이섬유의 힘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장과 기분이 함께 흔들릴 때는 배추 고깃찜이었습니다. 배추찜이 장 점막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고 돼지고기의 트립토판과 티로신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원료가 됩니다. 장 운동은 빠르기만 해도 느리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수용성 비타민 손실을 줄이면서 촉촉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감기, 변비, 장 건강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고 장이 약해지면 변비가 생기고 기분이 흔들리면 장 리듬이 깨집니다. 배추는 이 연결고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피하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생배추 과다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보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배추 한 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겨울 한철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신다면 배추를 그냥 김치용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배추 달걀말이, 배추 물김치, 배추 고깃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 안 보고 지나쳤다면 그냥 김치 반찬으로 끝났을 배추가 이제는 여러분의 면역과 장을 지키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번 겨울 배추를 전략적으로 먹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선언입니다.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 실천하면 오래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설명자입니다. 지금까지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